안녕하세요. 중랑구민과 함께하는 가족 캠프 내 마음 돌보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신데요.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여름도 정말 무덥고 또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 뜨거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가족 캠프에 참여하시면서 뜨거운 더위를 잠깐 피하시고 저녁으로는 가족들과 가벼운 산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가족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 나눔 후원의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랑나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소통, 교류, 연합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족, 실버 어르신, 군부대, 청소년 등과 함께 건강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꾸어 갑니다. 다문화 가족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가정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서로 배우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니까 두 배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지난번 한국어 말하기에 대해 보니까 외국에서 온 엄마들이 문화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서로 돕고 사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한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스토리텔링 대회. 사랑 나눔 후원회에서 주최하는 스토리텔링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 깊이 행복이 숨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어요. 특히 준비하면서 감사와 가족의 소중함,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대회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과정을 딛고 고난과 아쉽고 또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글로써 표현하고 발표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가위 축제, 온라인 행복 배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적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는 독서 캠프, 주민센터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독서 토론 모임, 월간지 투모로우 배포 등의 도서 지원 사업, 각 대학 평생교육원 강연 등 책을 통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달 책도 후원해 주시고 지역에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센터, 평생교육원에서 어린이 예절 인성교육,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댄스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진로 독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가족 캠프, 지역사회 주민 마음 건강을 위한 마인드 강연, 키즈 독서 클럽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바자회, 일일 카페, 찾아가는 실버 봉사활동, 치매 예방 독서 교육과 웃음 치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버대학에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건강 댄스 마인드 강연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계속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랑나눔 후원회의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우리 지역 곳곳에 꿈과 소망의 꽃을 피울 것을 약속합니다. 네, 영상에서처럼 저희 사랑 나눔 후원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가족 캠프 그런데 이런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러면 답이 있더라고요. 자, 이미줄 함께하는 시간에 오빠가 너무 행복했어. 우리랑 바다도 우리 갖고 했어도 만들었고 사랑하는 엄마에게 맞아 본게예요. 다름이 아니라 엄마에게 같은 상태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족 캠프에 함께 다녀왔는데요.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들의 모습, 진지하게 강연과 토론에 참여하시던 부모님들의 모습, 그리고 편지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전달하던 가족들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이 시간에는 저희 가족 캠프를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전 중랑구의회 의원이신 조희종님의 축사, 그리고 중랑방송 대표이신 구주회님의 환영사, 마지막으로 전 중랑구의회 의원이신 김진영님의 격려사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종입니다. 이번 강릉 가족 캠프에서 행복한 사진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책을 통해서 건강한 마음을 기르는 독서 캠프를 하시는데 응원합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 엄마들이 가족과 사랑 나눔 부원에서 가족 캠프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족 캠프를 통해 다양한 게임, 마인드 강연, 감사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모습을 보니까 이런 캠프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온라인 캠프에도
건강한 마음을 수입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랑 나눔 후원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나눔 후원에서 다문화와 지역 주민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적극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음 돌보기 독서 캠프를 하시는데 코로나로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 많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중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사랑 나눔 후원회에서는 독서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책을 읽고 건강한 마음을 얻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연준님의 노끈 한오라기, 다음으로 성혜용님의 이바닐리치 메멘토 모리, 마지막으로 김선자님의 남아있는 나날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줌마 독서클럽의 박연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모파상의 단편집 노끈 한오락이라는 책과 또 제게 있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엮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요, 오슈꼬른이라는 구두쇠 영감님이 길을 가다가 노끈 한오라기를 주었는데 그것을 지갑을 주었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 누명을 풀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가 여러 방면으로 해명을 하지만 점점 오해만 쌓이고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는 그런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짧은 내용이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참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일까? 사실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항상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아끼는 이어폰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도 그 이어폰을 쓰고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놓고 갔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그걸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놓았던 자리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저쪽에 동료가 저와 똑같은 이어폰을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거 내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내가 집에서부터 하고 온 건데 아이 그거 내 거네 줘봐봐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산 거야 이거 그렇게 흔한 거 아니고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 이거 내 거 맞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의 뺐다시피 하면서 그 이어폰을 가져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유 집에서 잘 찾아봐. 그거 내 거 맞아. 분명히 자기 차에나 집에 있을걸? 찾으면 그때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고 있네. 진짜 남의 거 가지고 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진짜 그 이어폰이 제 차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한 것이 확실하게 틀린 거죠. 제가 그때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런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무 실수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괜찮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얼마 전에 내 책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집에 갔더니 내 책이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정말 또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항상 옳기 때문에 남의 말을 좀 잘 안 듣는 편이에요. 옳지도 않은데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항상 옳아. 그래서 다른 사람 가족들의 의견을 거의 무시하고 제 의견을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그 친구의 말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분명한데 그냥 그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 항상 공격했거든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공격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생각이 되면서 제가 그 50고른 영감님을 만난다면 항상 저 사람은 구두쇠,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하고 내 생각을 확고히 믿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격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저만 이런 실수하는 건 아니겠죠? 먼저 저에게는 정말 이 사건이 크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한 번 더 귀 기울여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격이 아닌 공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작고하신 이효령 박사님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닥쳐올 죽음에 대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톨스토이의 명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중년의 판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이 찾아와서 불과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료들은 이 사람 후임으로 누가 그 자리에 앉을지를 생각하고 가장 친한 친구조차 그의 장례식에 오는 것을 좀 귀찮아하기까지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아내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반 일리치는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을까요? 이반 일리치는 평범한 정부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늘 상류층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자랐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모범생이었죠. 유머도 있었고요. 대인관계도 아주 원만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하며 대단히 끔찍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재산도 좀 있는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했는데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남편을 질투하기도 하고 매사에 트집을 잡는 아내를 보면서 자기가 늘 남들에게 해왔던 방식대로 가볍고 유쾌하게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내한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을 향해 더 사납고 거칠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이반 일리치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괜찮은 여자와 결혼도 했는데 뜻밖의 문제를 만나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아내한테서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식사나 잠자리, 집안 관리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해서 일 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하고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일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었고요. 자식들에게도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판사로 일을 할 때에도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죠. 공적인 업무가 끝나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직 인사이동뿐이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은 자기 자존심이 채워질 때 오는 기쁨이었고요. 그 사람이 정말 기쁨을 느낄 때는 카드놀이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구질구질해 보이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기를 싫어하고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판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이반 일리치가 45살이 되던 해에 꿈에 그리던 근사한 집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집수리를 하던 중에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져 불치병을 얻게 됩니다. 그가 좋아했던 직장, 근사한 집, 재산, 상류층 사람들, 재미있는 카드놀이도 다 날아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된 이반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저렇게 가식적으로 살아왔구나. 모든 게 거짓이었어. 하고 되뇌입니다. 그는 마음이 있지만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죠. 더구나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된 그에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마음으로 돌봐주는 하인 게라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철부지 중학생 아들이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흘리는 그 눈물에 비로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마음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내 일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산 적도 많았고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욕망에 빠져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온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아직은 멀리 보이는 죽음을 오늘 한번 끌어당겨 봅니다. 날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메멘토 모리를 들려주고 싶어 했던 고 이어령 박사님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젊기 때문에 더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게 삶을 인식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앞을 찾아가는 올바른 길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따뜻함을 느끼는 열쇠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신기한 열쇠 하나가 있는데 이 열쇠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 마음의 온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 이 책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만큼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죠. 주인공 스티븐스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스티븐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책은 스티븐스가 켄턴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6일간의 여행 속에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스티븐스는 자신의 살아왔던 날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만난 낯선 노인 앞에서 스티븐스는 후회의 눈물을 보입니다. 긴 세월 그분을 모시면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요. 그렇게 한 것에 정녕 무슨 품위가 있단 말인가. 노인은 그에게 자신이 쓰던 코 묻은 손수건을 건네며 말합니다. 저녁은 하루의 끝이 아니에요. 하루 중 저녁은 가장 좋은 때예요. 그에게 저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시간이 스티븐스에게 새로운 내일을 살도록 방향을 잡아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품위 있는 위대한 집사가 되고 싶었던 스티븐스. 그에게 있어서 품위는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일에 집중하며 그 일에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오히려 그를 편협된 틀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맡은 일을 하느라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뿌듯한 듯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도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처신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꽃을 가져다 주며 자신을 사랑하는 켄턴의 마음도, 켄턴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못 흐르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주인 달린턴 경은 열심히 일하던 두 하녀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스티븐스는 그 주인의 말에 그냥 복종합니다. 그의 옳은 신념은 그를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 역시 스티븐스처럼 엄마의 10계명이라는 옳은 신념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세워진 계명과 다른 아들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남편과 몽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만 혼자 한국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게다가 코로나까지 생기면서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때 제 마음은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엄마의 10계명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일은 네가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 뒤로 한 달 동안 아들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계명에 비춰보면 전 잘못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러던 중 이런 고민을 선배에게 털어놨죠. 그 선배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와 아들 사이인데 무슨 법이 필요해. 아들이 힘들어서 하소연하면 그냥 들어주면 안 돼? 힘들다고 말하는 아들을 더 힘든 곳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엄마인 너야.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나로 인해 가슴 아팠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동안 엄마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라고 사과했어요. 그 후로는 아들과 아주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는데 우린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남아있는 나날, 여러분 스티븐스의 남아있는 나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5년간 위대한 집사가 되고자 살아왔던 스티븐스는 그 주인 달린턴 경과는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랬기에 주인과 마음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여행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주인 페르데이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스티븐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며 여행을 다녀오라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새 주인 페르데이였죠. 자신의 포도차에 연료까지 넣어주면서 말이죠. 여러분, 대단한 발견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다툴 때가 많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맞추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남편을 위해 저의 스케줄도 취소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화가 나면 말이 막 거칠어지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를 보고는 여보, 화부터 내지 말고 왜 화가 나는지를 말을 해봐. 난 당신의 마음을 모른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때가 종종 있어.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내 마음은 말하지 않고 남편을 오해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구나. 남편에게 참 미안했어요. 그동안 묵묵히 나의 까칠한 이면을 받아온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평생 집사처럼 일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원망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오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스티븐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주인 페르데이는 사람들과 농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주인께서 돌아오실 즈음에는 그분이 흐뭇하게 감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스티븐스. 이제 달링턴가에 돌아가면 다른 사람의 슬픔에도 같이 울어주고 또 주변 사람들과 어설픈 농담이지만 서로 주고받고 그런 스티븐스의 마음은 이제 온기로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따뜻함을 느끼는 열쇠는 삶을 신비롭게 바꿉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나날, 이제 우리 삶 속에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가슴 따뜻한 나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강연 시간입니다. 네, 강연에 앞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화면을 켜고 참여해 주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고 또 강사님께도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한국독서개발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신문자 강사님께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인데요. 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이 요즘 텔레비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아이들과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함께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라는 고민들을 이렇게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책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 정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책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3분이 다 공통점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이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손녀, 손자를 키우기도 하거든요. 혹시 손자 키우시는 분도 많으시죠, 요즘에? 네. 그래서 저도 자녀 교육을 잘 못해서요. 이번에는 손자, 손녀는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좀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오히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죠. 왜냐하면 이제 직장 생활 하던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왕이면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식을 자랑거리로 키우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여기에 1번에 많이 주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크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또 행복하게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랑거리로 키워야겠다라는 걸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인가 아니면 잘 키우기 위한 감시자인가. 네,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한번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일까요? 네, 지금 체크를 해보려면은 아이들이 끝날 때 학교에서 학교 시간에 학교 앞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떤 부모인가 알고 싶으려면 애들이 끝나는 시간에
네, 학교 앞에 가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 앞에 가면요, 아이들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들 끝날 때쯤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그때 애들 반응이 이제 내가 어떤 엄마인지 이제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바로 이겁니다. 부모 등급 판별법이 있는데요. 아주 반가워하면서 본능적으로 다 안긴다.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이와 교감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웃으며 인사한다. 네, 그래도 약간, 왜 엄마가 왔지? 자, 3번, 마지못해 인사하다. 거기서 뭐 해요? 달갑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엄마 온 거 보고 새길로 셉니다. 새길로 셉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를 볼 때마다 숙제했니? 너 공부 다 했니? 손 씻었니? 밥 먹었니?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인 경우에 다 4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4번이었잖아요. 애들이 도망가요. 그쵸? 야, 우리 엄마 또 큰일 났다. 뭐 시키려고 나 잡으러 왔지? 예, 운동장에 나타나도 힘들어해요. 지금 축구해야 되는데 왜 또 나온 거야?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남아있는 나날에서 엄마의 십계명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이 십계명에 열심히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야만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 엄마 감시자.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컴퓨터를 일단 만져보죠. 왜 만져볼까요? 몇 시간했나 알 수 있습니다. 뜨겁다. 계속한 거죠. 그죠? TV도 알 수 있어요. TV도 딱 만져보면 알거든요. 따뜻하다. 계속했구나. 이제 이렇게 지시와 감시, 명령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엄마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법으로 이제 대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여러분 몇 번에 속하시나요? 네, 고백이 좀 어려우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엄마들인데요. 이런 엄마들이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를 미리 다 알아서 정보를 가져다가 이제, 미리 다 알려주죠.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 맘들이 예전에 인기였고요. 이제, 이게 아이들을 너무 자립심 없이 키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빗자루 맘이었어요. 근데 빗자루 맘은 다 해주진 않고 일정한 것만 공부할 수 있도록만 도와준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두 개 다 공통점이 공부 잘하게 하려고 엄마들이 나머지 일들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둘 다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헬리콥터 맘이나 빗자루 맘이나 아이가 잘 되게 하려고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한 거. 그거는 똑같죠. 그죠? 뭐 자기 삶을 뭐 내가 행복하게 살아서 아이한테 보여준다. 이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엄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일단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우리 아이도 잘하고 싶고. 내가 또 1등 못했어요. 그럼 누가 1등 하면 좋겠어요? 아들이 1등 했으면 좋겠죠. 그래, 아들이 못한 그 다음에 손자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보다 내가 잘해야 되고 1등이 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저렇게 달려갑니다. 마구 달려가서 뭔가를 이제 꼭 내가 1등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달려가게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야 되죠. 이제 옆집 엄마가 뭐 한다 그러면 나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거죠. 나는 못했는데 너는 외교관이 돼야 돼. 나는 판사 못 됐는데 너는 판사가 되고 교사가 돼야 돼.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래서 이제 아이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아이들은 엄마한테서 독립을 빨리 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오히려 할머니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서 독립을 못 해요.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될 것 같은 동일시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어 그러면 서울대 간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일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인데요. 자, 감시자인가 부모인가. 근데 이제 이 감시를 하는 이유가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내가 좋은 부모, 내가 잘 키운 부모, 나도 으쓱해지고 싶어서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감시자로 사는 부모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 속에 내가 못했던 걸 아이한테 시키고 싶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이 책을 쓴 사람도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빠삭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죠. 그래서 지시하고 감시하고 엄친아, 엄마들이 다 부러워하는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전교 1등하고 이랬던 애들이 언제까지 되냐면요. 이게 이 엄마는 그래도 오랫동안 된 거거든요. 사실 중학교 2, 3학년 되면 다 벌써 뛰쳐나가는데 우리 애는 한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벌써 네, 뛰쳐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고3까지 간 거 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고3 때 아이들이 이제 자퇴하면서, 그죠? 그리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이제 욕망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일하게 공부 상처를 받는다고 하죠. 아이들한테 공부 상처를 주고 공부 잘한 사람은 대우를 해주고 공부 못하면 큰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 반성문을 한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넘어서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네, 육아의 신이라고 하죠.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요즘에는 거의 TV에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잔소리가 아니라 훈육이 되도록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버럭하지 않고. 그죠? 영어 회화 여러분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회화를 정말 수십 년을 배워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애워도 순간 되면 다 하얗게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책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어 회화 외우듯이 여러분도 육아 회화를 외우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어 회화가 아니라 육아 회화. 말할 때 이렇게 해라. 이걸 배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욱 하는 이 시간 골든타임 15초를 기억하라.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엄마를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엄마를 가르치는 책인데요. 아이가 어떤 짓을 해도 기회를 계속 주면서 엄마가 육아회화에 나오는 책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욱하면 안 돼요. 때려서도 안 되고, 화내서도 안 되고, 버럭하면 안 되고, 몇 가지가 나오냐면 130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외울 준비 되셨나요? 몇 개만 외워볼까요? 네.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적으세요. 지금부터 적어가지고, 손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130가지의 단어를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육아의 신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 한번 외워볼게요. 그래서 아이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죠? 아이가 작다고 소유물도 아니고 인격체도 아니에요. 감시하고 막 지시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돼. 안 들리면 절대로 안 돼. 무슨 짓을 해도 일단은 그랬구나.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랬구나. 이게 안 돼, 이게. 그죠? 손부터 나가, 그죠? 그랬구나. 이제 그랬구나를 하셔야 돼.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 육아회화,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데 아, 그랬구나가 항상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질문이 되는데요. 그랬구나. 왜냐하면 그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인격체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그죠? 그랬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몇 가지를 보면 이제 엄마가 감정적으로 휘두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강하게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체하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대요. 자존감도 되게 낮아진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건요. 아이의 행동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벌 주고 화내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바꿔라. 말. 그래서 육아회화입니다. 육아회화를 지금부터 배워보겠어요.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볼 때 계속 울 때 있죠. 이때 어떻게 하세요? 잘못하고도 울어. 고집 피우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뭘 잘했다고 울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맞을래? 이제 한 번 더 나아가면 더 울어봐. 막 이제
또 밖에다 버린다. 막 별말을 다 하죠. 이제 막 나옵니다. 계속해서. 뭐 안 하신 척 하는데 저만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근데 이제 일단 아이들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막 강력한 말들이 막 이제 튀어나가죠. 그래서 뭘 잘했다고 울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은영 박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육아회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배우셔야 돼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올 때까지 기다려 줄게.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일단 몇 개는 배우세요. 배우세요. 뭐, 이렇게 내 맘에 안 맞는다고 또, 뭘 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육아의 신. 예. 다 올 때까지 기다려 줄게. 근데 저는 1번부터 막혔어요. 이게 책 표지에 써 있는 말이거든요. 그 갈등을 많이 했어. 나 이게 될까? 내 인생에 이게 될까? 정말 안 되겠다. 그러기에 나는 힘이 너무 세.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제 하면서 너무 고민을 하면서 이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책 표지에 써 있어요. 10가지 육아회화 중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10가지 육아회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처음에 시작은 제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예, 다 올 때까지 기다려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제가 도대체 돌을 닦아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부터 돌을 닦아야 되겠구나.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영어회화를 더 배울까? 영어회화에 마음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징징대지 말라고 했지?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말이라서요. 이런 말 대신에, 자, 뭘 원하는지 말해줄래?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 아이 이름을 앞에다 붙이고, 유나, 뭘 원하는지 말해줄래? 자, 앞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우는데 뭘 원하는지 말해줄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써있어요. 몇 번을 말했니? 또 잊어먹었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는 단어라 도대체가 이거를 외울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무슨 말을 해야,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건 꼭꼭 기억해.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이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꼭꼭 기억해. 예쁘게. 자, 우욱하지 마시고 15초의 비밀. 우욱하지 마. 욕하면 안 됩니다. 유나 꼭꼭 기억해. 내가 보니까 할머니들 못할 것 같은데. 예, 꼭꼭 기억해. 이렇게 하고. 이거 안 먹으면 너 키 안 큰다. 이런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키 안 큰다. 이거 협박입니다. 경고예요. 막.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맛있게 먹어보자.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맛있게 먹어보자. 근데 왜 웃으시기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맛있게 먹어보자. 육아 회화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미국 사람 만났는데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할 때 너 어디서 왔니?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저 이거 평생 외워갖고 하나 외웠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맛있게 먹어보자. 우리 손자, 우리 아들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자. 막 이제 떨리죠. 떨려. 이 분을 참느냐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130개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요게 사실 저는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버럭하지 말고 공감 먼저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먼저 해줘라. 막 처음부터 막 그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 오은영 박사님은 정말 공감의 신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일단 공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으로서 아이를 대해가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라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제 뭐 하면서 사실 뭐 못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의 속마음을 한번 끄집어내보면 뭐냐면 공감해보자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 눈높이에. 걔는 아직 크지 않은 아이예요. 우리처럼 50살, 60살이 아니고 40세가 아니거든요. 걔는 몇 살이에요, 지금? 여러분, 겨우? 근데 그 아이를 어른 대우 다루듯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은영 박사님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 아이는 겨우? 자, 얘기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몇 살입니까? 아직 1살도 안 됐어. 2살, 막 이런 건데, 애를 아직도 막 40대, 30대, 20대 취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막 가르치면서. 이제, 근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반성이 됐어요. 여기 박사님은 일단은 공감을, 이제, 얘는 아직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너 이거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너 죽어. 막 이게 아니라 우리 이거 맛있게 먹어볼까? 자, 맛없지만 우리 같이 먹어볼까? 얼마든지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유랑 여유, 15초의 여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너 예전에 아빠랑 치우기로 약속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막 코너로 몰기보다는 이제 말을 할 때, 우리가. 네, 말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네가 치우기로 했는데 우리 꼭 같이 치우자. 같이 치우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약속했는데 너 왜 그래? 이제 이런 거보다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들 중에 제가 130개 중에 이제 공감해 주는 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는 거는 얘기를 또 좀 하면 좋겠더라고요. 무조건 다 공감해 주면 아이들이 뭐 그치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고쳤나요?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는 아니고 공감해줘라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지만 우리만의 또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손자 키우는 분들 많아요, 여기. 자, 며칠이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데려다가 아이를 우리가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관되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 진짜 잘해, 우리 애들이 이제 뭐 하고 나면 아주 뿌듯해 하거든요. 엄청 뿌듯해요. 블럭을 맞추든, 뭐, 그죠? 이제 이랬을 때 우리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잘할 때 사실 칭찬 많이 해주죠, 여러분. 우리 아들 최고야.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야.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런 말들이 진짜 잘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아이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제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여기에서 책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 진짜 잘해 하고 네가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하면 친구들이 너를 부러워하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너를 보면 네가 잘난 척하면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제가 많이 거스리더라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친구들한테 아닌 척하는 거에 속마음을 숨기는 거잖아요. 그죠? 속에서는 막 나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건데 친구들한테는 아닌 척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가능할까? 아이들도 좀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니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맨날 공감만 해주고, 너 진짜 잘해. 이렇게 말해줘서 이게 될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에도 보면, 이제 칭찬을 계속 해줬을 때, 아이들한테, 공감만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해해줬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제가 얼마 전에 본 이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니까, 이 아이가 진짜 잘못한 게 이제 도둑질을 해서 혼난 거였는데 여기서 이장님은 이 아이를 향해서 잘한 것을 또 칭찬해 줍니다. 뭘 잘했냐면 친구들 그 교도소에 가지 말라고 자기가 죄를 뒤집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워줍니다. 야, 기성이 대단한 놈이야. 친구들 대신 죄를 더 덮어쓰다니 멋진 놈이란 게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남는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 친구놈들 대신에 내가 대신 들어가서 벌을 받았다. 이제 그걸 칭찬한 거였어요. 근데, 저 사실은 도둑질을 했고, 정말 혼나야 될 일이 많은데, 너 멋진 놈이야. 친구들 대신 했어. 이제 이것 때문에 멋진 놈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멋진 놈이란 말이 마음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 멋진 놈. 크게 될 놈. 크게 될 사람이니까. 이게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아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보면, 나중에 이제 교도소에 가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멋진 놈이고 크게 될 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듣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난 크게 될 놈이니까 사소하게 작은 일 청소하고 선생님 시키는 거 못해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크게 될 놈이니까 빨리 크게 돼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작은 일부터 배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 최고야 그러면 선생님 말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아, 내 최고인데. 그러다 보면 남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감하고 너 존중해주고 괜찮은 사람이야 했을 때 이게 좋은 면만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잘해. 그럼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너 잘해. 괜찮아. 너 크게 될 놈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계속 키웠을 때 이것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은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 은사님은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흐뭇할 때, 나 좀 잘했어 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교육하시나, 이제 그걸 한번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라고 정말 받아들였는데요. 손녀딸이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고향 알아요. 할아버지 고향 여기죠? 하고 이제 맞춘 거예요. 근데 소녀딸이, 어린 소녀딸이, 할아버지 고향을 맞췄어요. 정말 잘했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떤가? 아이고, 우리 손녀 대단하다. 이제 정말 너 어떻게 알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 은사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리죠, 이제. 나 똑똑해 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선생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나 똑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틀리게 말하는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은사님은 마음이 흘러가는 구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자, 할아버지가 여기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선영아, 너 할아버지 고향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너 혹시 할머니 고향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고향 아니? 혹시 고모 고향은 아니? 삼촌 고향은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 모르는데. 그래, 선영아. 네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너 한 가지는 알지만 너가 배워야 될 게 아주 많단다.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 마음의 세계를 아니까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구나. 아주 작은 거지만. 아이고, 예뻐. 감정적으로 너무 예뻐서, 막 이제 이렇게 끝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온영 박사님의 그 육아서를 보면서 거기에 좀 실패를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존중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굉장히 실패할 일이 많잖아요. 시험에도 떨어지고 또 잘못된 일도 많이 하죠. 도둑질도 하는데 끝까지 공감할 수 있을까? 도둑질을 안 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공감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존중하는 거에 또 한계가 있고. 그죠?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를 많이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일어서서 서기까지 3000번을 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실패를 넣어서 우리가 잘못할 때,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육아서를 한 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요, 이렇게 존중하고 잘 키우고 최고가 되라고 한 사람들의 뒷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보면 너무너무 슬픈 모습인 거예요. 자, 존중해지고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됐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실수했죠. 실패했죠. 성추행 사건에 이제 그 사실이 뭐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한테 정말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큰 사건, 감당할 수 없는 넘어진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줄게 할 수 있을까요?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결국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존중받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비난받을 수 없고 누군가한테 비판, 판단,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존중해서 인권을 중요시해서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자기의 실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 잘못했어 이 말을 못 듣는 거죠. 왜요? 집에서도 잘했어,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세상은 정글이거든요. 세상은 정글이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밖에 나가면 누가 기다려줍니까? 왕따하고 정말 아이들 사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만 봐도, 뉴스만 봐도 어떤 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고 정글 속에, 늪 속에 어디가 사실인지를 모르게 정말 속고 속이는 이런 사회인데, 우리가 집에서 매일 이렇게 공감해준 애들이 밖에 나가서 며칠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자, 육아회화가 아니라 너의 본 모습을 알려주마. 너 사실을 알려주자. 이제 이렇게 제 육아법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존중받아서 키워진 분들이,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남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싸우다 어느 날 자기한테서 발견된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분은 이날 올라가서 정말 서울시장을 2번이나 했고요. 모든 사람 인권을 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남들의 그 가난을 하고자 막 그 옥탑방 같은데, 지하방 같은 데에서 한 달씩 살아보기도 하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앙드레지드의 그 탕자 돌아오다 보면 이 탕자가요, 여러분, 잘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요, 다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공하는 데까지만 성공하는 데까지만 인생을 잡는 게 아닐까. 분명히 넘어지고, 그죠?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실패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 탕자는 사실 넘어지거든요. 넘어져서 다 망해요. 잘 나갔는데, 나가다가 넘어지는 것까지 들어있습니다. 탕자 돌아오다 보면.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자, 성경이나 이제 어떤 다른 책들을 보면 멀리 보는 책들이 있어요. 성공 딱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죠. 멀리. 어디까지? 인생 끝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사실은요, 잘 나가서 여기까지 성공만 해야 돼가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가 나와요. 탕자가 뭡니까, 여러분? 네, 실패한 자예요. 내가 잘 살 거야 하다가 실패한 자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앙드레지드의 그 탕자 돌아오다 책인데요. 굉장히 그렇구나.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거든요. 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내가 잘못해도, 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날 받아준 아버지가 있었지.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죽음이 아니었어요.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성공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공하고 존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왜 여기까지만 돼 있지? 우리는 사실 너무 작은 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까 더 멀리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탕자가 되기도 하고 불효막심한 놈이 되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장면을 여러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닐까. 거기까지 육아법이 나와야 되지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랑 나눔 후원회에서 이 육아법을 만들어야겠다. 여기서부터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의 여자를 성추행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면서요, 이제 발표를 좀 듣고 하면서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한 어떤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궁금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 다음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육아법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데까지만 배워야 됩니까? 거기까지 존중해주고 존중만 해준 결과 그 아이는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걸 가르쳐 줬을 때,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넘어졌을 때, 실패한 사람들 넘어졌을 때 다시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진짜 성공한 거겠죠. 그래서 그 넘어진 이후에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됐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옵니다. 육아 회화 받아갖고 운 닿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 이거 얘기하다 이게 닿을 때까지 얘기해 줄게.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공감은 되지만, 네가 왜 우는지 알고 싶은 거, 여기까지는 공감이 되지만, 네가 이렇게 우는 데에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네 맘대로 안 됐을 때 남을 막 죽여버리고 싶고 거짓말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안 가르쳐 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의 그런 면을 발견하고서, 와, 이런 나 너무 싫은 거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고 싶어집니다. 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그 주차가 잘못되어 있는데 끝까지 안 빼주는 걸 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전과자하고 전과자 아닌 사람이 별 차이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그냥 주먹이 그냥 나가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그러면 안 돼.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요, 갈 데가 없어집니다. 엄마도 그랬는데. 엄마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아까 선영아, 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고 마음의 세계를 알면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엄마가 마음을 알면, 아, 내 마음도 이랬어. 엄마도 도둑질 해봤는데 하고 그때서부터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엄마의 십계명 이야기 하셨는데요.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봐? 죽고 싶어. 이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아이들에게도 진짜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회화. 육아 회화 말고 진짜 회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8단어하고 오늘 2개의 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8단어하고 이제 많이 읽는 책이에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오은영 씨 책하고 오은영 박사님 책하고 8단어인데 이 8단어에서도 본질은 마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뭐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역시 마음이었구나. 이 마음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것이냐. 겉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할 것이냐. 오늘 요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영아, 너 고양이, 너 할머니 고향은 어디니? 이렇게 물어봐준 그 저자가 쓴 책인데요. 마음밭에 서서입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 감동 깊게 읽었는데요. 인생을 바꾼 책으로 교보문고에서도 소개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속에 다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요가법이 나오거든요. 이제 오은영 박사님 공감해줘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의 본성은 어떤 거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키워야 된다가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한 커트만 얘기하고 여러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막 이 속에서 버럭버럭 나오는데 이거를 아니야, 그렇지 않아가 아니라 나 사실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표범의 본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표범을 어릴 때는 강아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만 먹어서 키웠다는 거죠. 죽만 먹여서. 그런데 이 표범이요. 처음에는 강아지처럼 순했어요. 근데 나중에 피맛을 보더니 갑자기 이제 자기를 키워준 어린아이들을 이제 덮쳤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죽만 먹으면서 좋은 행동만 가르치고,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안 돼, 공감해주고, 좋은 말만 썼을 때,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속에서는, 1등 하는 애, 쟤보다 내가 1등 하고 싶어서 쟤가 아팠으면 좋겠고, 쟤가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다른 사람 속이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다 끝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 다 숨기고, 죽만 먹어서 깨끗하게, 이게 될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아법을 2가지로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오은영 박사님 공감. 아이들의 눈높이에 생각해라. 너무너무 이제 공감이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감만으로 키울 수 없는 이 정글 같은 세상. 그 다음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 마음밭에 서서 이제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질문도 있으시면 질문도 한 번씩 하시고 네,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 마당으로 여러분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시 20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몇 분의 소감을 좀 듣고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 한번 손을 들고 이야기도 해보시고,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우리 오늘 새로운 육아법,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구와 연결되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맨날 착하기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걸 하다가 위험해집니다. 아까 그 시장님 모습, 뒷모습 봤죠? 그런데 이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는 행복을 찾은 분들하고도 연결이 되면 또 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해줄까요? 네. 네, 박연주 선생님. 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손주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아이들이 놀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당을 갔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 저희 며느리는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오은영 박사님이 딱 하는 식으로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년을 딱 같이 살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윽박 지르기, 그러니까 그 육아 뭐라고 했죠? 육아 회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냥 무조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그냥 너 맞을래?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웠기 때문에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제 그 우리 며느리도 울면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이를 아기 때부터 수화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아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화를 하면, 수화는 이게 쉽잖아요. 그럼 더 주세요, more 이렇게 계속 뭐 오던 이런 건 이제 그만 먹을래요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를 수화를 빨리 가르치니까 이제 빨리 엄마가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이제 그날도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양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먹으니까 그 이제 두 돌이 아직 안 된 그 둘째 아기가 그거를 이제 집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먹으니까, 할머니가 먹으니까 이건 나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먹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바닥에 한 상이 다 차려졌어요. 그거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장난치고 바닥에 식탁 밑에 한 상이 다 차려져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다 또 엎드려서 닦았잖아요. 이제 제 육아법은 야, 너 그거 먹지도 하지 마! 이렇게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식이니까 다 해봐 이거거든요. 다 해봐. 너도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라는 것은 이제 유치원만 가도 사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유치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뭐 이제 뭐 며느리 교육법이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를 떠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제 사회는 정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정말 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서로 왕따 당하고, 사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우리 며느리가 흑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사실 내심 걱정이 있어요. 곱슬머리에다가 이제 또 흑인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아주 새까맣진 않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지금도 나가면은 애기들이 머리가 꼬불꼬불하니까 사람들이 만져보고 이러는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고만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서 살면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엄마처럼 계속 우리 며느리도 기다려줘요. 다 올 때까지. 그리고 뭘 들어주진 않아요. 운다고 해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다 울 때까지 내버려 두더라고요. 다 끝이 나면 이제 그때 뭔가 이제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다시 울면 절대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제 곧 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진짜 그것도 필요하지만 공감이라는 거, 정말 너무나 공감이라는 거, 저는 이제 공감을 전혀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저는 이제 우리 며느리가 없으면 우리 손주 발바닥을 때리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때리는 것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볼 때 이제 때리는데 그러다 우리 며느리하고 원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이제 그거 뭐 그 때리고 안 때리고를 떠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조금 말귀를 더 알아들으면 아까 그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얼마든지 더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과 그리고 정말 이 사회는 아무도 그렇게 용납해 주지 않잖아요. 저희 딸이 밥을 굉장히 느리게 먹어요. 학교 다닐 밥을 혼자 이렇게 좀 위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밥을 먹는 시간에 거의 저는 10분에 1이면 다 먹는다면 우리 딸은 그 긴 시간은 다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먹었다고 치우려고 하면은 자기는 반도 못 먹었는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딱 나가 보니까 아무도 자기 밥 먹는 시간에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빨리 먹든지 밥을 그냥 그만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보면 같은 직장에서 밥 먹는 시간도 다 똑같이 해야지 느리게 먹는다고 그걸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이제 크게 자기가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친구들은 같이 기다려주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런 거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언니가 저런 식으로 아이 키우면 저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진짜 아이들이 크면 조금 더 말귀를 알아들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지 실패할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게 잘 형성이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아이들은 정글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가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얼마든지 너는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럴 때 또 기다리는 부모나 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그것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흘러가는 구조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 정말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참 진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음의 구조는 그렇게 흘러가면 자기를 믿게 되고 결국 자기를 믿으면 엄청나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왔을 때 극단적인 이렇게 결론을 내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좀 더 이 새로운 교육법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을 다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 누구를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었어. 막 이런 마음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못 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싫거나 또는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거를 말하지 못하면은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불행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말할 수 있냐면 엄마도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한 이유가 야, 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그 마음 못 이기겠더라. 그래서 엄마가 회사를 그만둘라 그랬어. 그랬는데 내가 안 보이는 게 있지. 나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안 보이는 게 있지. 나는 이걸 내가 혼자 못 이기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다른 면이 보이고 나는 이걸 혼자는 못 이기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또 얘기하실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발표하신 손주가 계시다는 이렇게 소감도 잘 들었는데요.
저도 오은영 그 박사님 요즘에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나오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뭐 틀린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뭐 다 좋고 맞고 이제 그런데 제가 아이를 5을 키우다 보니까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면 어떤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몇 명 안 돼야 되고, 아이랑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몇 가지의 말을 외워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책 이야기, 저도 그 책 읽었지만, 좋긴 좋은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왜냐면 애를 키우다 보면 한 놈은 저지레하고 한 놈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막 멘붕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되고 이럴 때 뭔 이야기 하라 했지 저는 그거 다 외우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막 성질이 먼저 나가고 그랬던 엄마인데 그 할아버지 지혜로운 그분 이야기 하셨잖아요. 뭐 너는 할아버지 고향은 아는데 할머니 고향은 아니? 어떤 이런 게 정말 지혜롭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늦둥이 딸이 지금 8살이 있는데 5째 중에 늦둥이 딸이니까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얘가 뭐만 하면 다 거기 묻히는 거예요. 다 이쁘니까. 근데 얘를 이제 조금씩 커가니까 뭐가 있냐면 분명히 지가 잘못하고 오빠들한테 대들고 했는데 그거를 설명해주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항상 예쁨 받아야 되고 자기는 항상 오빠들보다 더 자기를 챙겨줘야 되는 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 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뭐든지 이쁘잖아요. 그래서 뭐만 하나 막 글을 써도 예쁘고 뭐를 해도 예쁘고 그림을 그려도 예쁜데 이렇게 키우면 얘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둘째는 제가 막 키우고 잘 못했는데도 이제 대학생인데 엄마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그 지혜처럼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마음도 살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도 그렇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옆에서 어떤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고집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먼저 이렇게 소통을 하는 엄마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애 새 키우는 또 엄마인데 이 엄마도 되게 잘 들었거든요. 우리 박수은혜 씨인데 한번 어떻게 들었는지 잠깐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네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가 제일 힘들죠? 유아애들. 얘기 힘들어도 가족그램 감싸면서 키우면은 더 지혜롭기도 하고 지식도 있고요. 좋은 것도 많죠. 나쁜 거는 없지. 네. 참여해 주셔서 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선영님 손 드셨는데요. 네, 잠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독서 캠프 참석하면서 참 감동도 받고 공감도 많이 됐는데요. 오늘 강사님께서 그 키워드 얘기하셨는데 키워드는 그 오은영 박사님 그 저서 키워드는 공감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그 선영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 책의 마음밭의 소설의 저자 그 책에서는 실패를 넣어라 이제 오은영 박사님 공감에 실패를 넣어라 그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실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되게 키울 때 공감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저도
자식이 정말 성공하고 내가 못한 성공 네가 좀 이루어 다오 하면서 그렇게 잘 크기를 바랬는데 그러려면 진짜 공감을 하며 키워야 했는데 저도 역시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 정말 5살, 6살 또 뭐 초등학생 때도 정말 20, 30대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아이에게 요구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인성을 잘 지도하는 그런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사실 중학교 때 보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게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비했는데 그래서는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거치면서 고등학교 때는 한번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나간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이제 보내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됐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아들도 자기도 이제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집을 떠나서 그렇게 이제 살아보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학기를 보냈어요. 한 학기를 보냈는데 아이가 너무 이제 엄마의 그런, 공감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만을 요구하는 그런 엄마 곁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한 학기 동안 이제 각오도 하고 노력도 했겠죠. 근데 그 결과가 이제 학점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학점을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때쯤에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때도 실토를 하는데 대학의 그 학점 만점이 4.5점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받은 학점이 이제 1점도 안 되는 거예요. 평점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듣는 순간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뭐 기대를 뭐 그렇게 크게는 그래도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F 학점을 맞은 거죠. 학사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점이 안 나온 과목이 이제 더 많은 거죠. 학점 나온 과목보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겪으면서 솔직히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주위에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가 이제 부끄러워. 이런 아들을 제가 두었다고 이제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저 혼자서는 해결책도 없는데 그 얘기를 이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남편이 그 은사님을 생각하고 이 아들을 은사님께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님께 이제 데려갔는데 은사님은 말씀하시길 정말 이렇게 주위에 아까 그 탕자가 실패했을 때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그 가족에게 또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은사님이 계신 게 정말 이렇게 행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은사님께 데려갔을 때는 저희 가족에게는 아들도 그렇고 할 말이 없죠. 저도 그렇고 이제 남편도 그렇고 그랬는데 오히려 은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생각한 것과 저희는 막 너무 막 그 상황을 막 막막하고 막연하고 해서 갔는데 은사님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아버님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중간히 생활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 형편없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아주 밑바닥인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때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입에서 더 놀라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어떤 그런 부모 아래 지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누구의 이제 인도를 받는 거 싫어하는데 누구의 간섭을 받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저 이제 관리를 해주십시오. 저 관리받고 싶습니다. 저 지도해 주십시오. 저 지도받고 싶습니다.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이제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아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성적은 이렇게 해서 내가 길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때 그 아랍어를 좀 전공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하기 힘드니까 그쪽 방면도 알아봐 주시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들도 정말 그 지도에 하나도 그대로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인생은 정글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들이 정말 잘 크기를 바라고 정말 무난하게 성공해서 정말 이렇게 잘 살기를 바랬지만 이런 원치 않는 이런 실패가 곳곳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이게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이제 그 연결된 사람이 있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 가정에 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강사님 강연에 또 이렇게 공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네, 지금 3분 정도 발표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같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키우고 있구나. 살아있는 육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고 회화를 애우지만 그런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당면한 일들은 정글 속의 삶이잖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막 피해를 당하고 또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그리고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은 우리가 미움도 참을 수 없고 시기 질투도 참을 수 없고 그런데 실제로 육아법은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너무 커서 저는 우리 사랑나눔 후원회가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 좋겠다. 우리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여러 엄마들 계신데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겉으로 좋게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독서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속에 있는 거 정말 내가 나 옳다고 주장하다가 또는 죽음 앞에 뭐 나한테 올 사람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내 속에 일어나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고 진솔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되는 육아법이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밭에 서서를 소개하면서 마음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야, 너 화내면 안 돼.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이게 능력이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사실 나도 이런 마음이 있어. 누가 미워서 그 미움이 끝나지가 않고 죽이고 싶더라. 나중에 막 이런 마음들이 커지더라 하면서 진짜 있는 마음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때 그때 진짜 소통이 되는 거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사랑나눔 후원회에서 내일도 이어서 하는데요. 내일도 우리 숨겨져 있는 속마음 2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숨겨두고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의 속마음. 근데 이런 마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이거 이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이 내 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이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독사에게 많이 물린 사람은요, 독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다 죽지만 이 이긴 피, 땅꾼의 혈청을 우리가 연결해서 얻으면요, 수혈 받으면 삽니다. 왜 살 수 있냐면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이길 수 있었던 그 항체를 가진 이 독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겼나 이렇게 보니까요. 이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책 속에서도 여러분 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예수의 리더십 이런 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엄청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도둑질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왕따도 하고 진짜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3위나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도 지금 굉장히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 중에 잡혔죠. 대낮에.
그럼 이 여자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긴 사람을 만나면 안 죽는다는 거죠. 이 죄를 이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요. 사실 저 돌로 이 여자를 때려서 다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돌을 못 던져요. 왜 못 던지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이 죄를 이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이 여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요? 죄를 이긴 항체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도 여러분 저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책을 대할 때가 있는데 예수의 리더십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종교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책을 통해서 책 속에 나와 있는 거를 좀 그냥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면 이런 지혜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 법으로 보면 죽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에서 또 생명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 마음에 너 죄 짓지 마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그런 육아법도 이렇게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마음 파는 백화점 2개의 또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마음을 수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